안녕하십니까. 어느 대학교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은 장진성 교수라는 분이 최근 일본에 갔을 때 일본 대학생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인터넷에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일본 대학생들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그들의 사고방식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도쿄 신주쿠에 있는 한국 음식점에서 어젯밤 일본 대학생들과 긴 시간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제외교 정치를 전공하는 그들은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유학 경험도 있고 한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대화하고 교감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북한이 해안포를 발사하면 그 소리가 한국에서보다 더 크게 들리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나 안정된 질서와 오랜 평화에 길들어서인지 분산돼 있으면서도 드라마틱한 이웃나라, 우리 한국과 한국 현대사에 대한 관심들이 꽤 높았습니다. 나는 한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치 합창하듯이 박정희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한국 대학생들에게서도 잘 듣지 못한 말을 일본 대학생들에게 듣는 순간 짜릿한 전율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그 이유를 물으니 그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청렴함을 꼽았습니다. 벼랑간 참변을 당해 서거했는데에도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비자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한일협정에 따라서 일본이 3억 달러를 원조했을 때에도 필리핀 등 다른 나라 대통령들은 전쟁 배상금을 횡령해서 혼자만 부자가 된 반면에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고스란히 국민을 위한 경제개발에 썼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나는 어설픈 상식이지만 김일성은 세습 권력을 위한 독재를 했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을 위한 독재를 했다며 분단 시대에 두 장기 집권 체제를 비교했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개발 독재라고 하는 표현도 일본 대학생들은 개발 독선이라고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비록 밀어붙였지만 결국은 옳지 않았느냐? 오히려 그때 고속도로를 반대했던 이른바 민주투사들이란 사람들이 과연 역사 앞에 진실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전기를 아끼느라고 청와대 에어컨을 끄고 부채와 파리채를 들었던 사실과 서거 당시 차고 있던 낡은 벨트와 구두, 또 화장실 변기에 사용했던 벽돌까지 그들은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일화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았느냐고 묻자 박정희 대통령을 연구하기 위해 자료를 찾던 중에 조갑제닷컴에서 출판한 박정희 전기를 모두 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우리 한국 대학생들 가운데 13권이나 되는 그 방대한 전기를 끝까지 읽은 학생들이 몇이나 될까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본 대학생들은 박정희 대통령 덕에 살면서도 그 위대한 업적을 경시하는 한국의 현대사를 편향된 일방적 민주주의라고 규정했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솔직한 역사인식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한국은 민주화의 역사만을 정당화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발전된 한국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자랑하면서도 한강에는 그 상징물 하나 세우지 않지 않았느냐? 그 자랑스러운 역사의 현장에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는 것이 역사의 정립이고 후대로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일본의 과거를 자꾸 문제 삼는 데에만 열중하는데 우선 자신들 현재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인물이 먼 옛날이 아니라 자기들 부모 시대에 일본을 구원했다면 자기들은 가까운 역사로 자부심을 가지겠지만은 한국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다며 매우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유학하면서 한국 대학생들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논쟁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박정희는 독재자일 뿐이고 왜 독재를 하게 됐는지 그 결과가 과연 옳았는지 글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도 분석하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주장은 논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고의 형식과 틀에 박힌 교과서 같았다고 했습니다. 만약 박정희를 부정하면 마치 민주화 세대인 것처럼 자부하는 그들을 보며 아직도 민주주의를 모르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우병 촛불 시위에 대해서도 웃음으로 비판했으면 이념이나 국민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를 떠나서 시위자들의 사회 적응 심리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어딜 가나 스미마셍으로 통합니다. 남에게 불편을 줄 때에는 물론 남을 부를 때에도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미안하지 않기 위해 거리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공동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며 자기 집 앞은 깨끗이 청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잦은 시위들을 보면 남들에게 불편을 끼쳐서라도 자기들의 뜻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잘못된 국민 정서의 결정판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용납되는 사회, 아니 법치에 도전해도 된다는 시민의식이 바로 한국의 대표적인 후진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한류 열풍에 대한 이야기로 즐겁게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할 줄 아는 일본 대학생들을 위해 오늘 밥값은 내가 내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더치페이가 민주주의라며 각자 지갑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